자, 인성격의 정관과 칠살이 투출한 경우를 볼게요. 자, 인성격이면 자, 이 인성이 이렇게 있고요. 인성이 나를 생해주고 있는데 이 인성에 뭐가 나타났다? 살이 나왔다. 그 다음에 관이 나왔다. 이거 뭐죠? 관생인 또는 살생인, 그 다음에 인생아, 이렇게 생생 구조로 흘러가는 거죠. 생생.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거는 식신과 상관이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유자겠죠. 자, 뭐가 있냐? 인성이 이, 그리고 겸하여 투관살. 자, 관살이라든가 이 관과 살이 투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 혹 합살, 이 살을 합하고 혹 유제, 극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모두 위기격이라, 귀격이 된다 그 말이죠. 어쨌든 이 살이나 관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죠? 인성으로 생해주고 그 생해준 인성이 나를 생해주고 그러니 내가 힘이 있게 되니까 어쨌든 귀격이에요. 다만 이 살과 관을 하나를 합거해서 없애주거나 혼잡이 안 되게 만들어주거나 그리고 극제가 있게 되면은 모두 귀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밑에 신의 경자 갑진 을의 일주가 그렇다. 차합살유관이라 살을 합을하고 관을 남겨놨다는 거죠. 밑에는 임자 계묘 병자 기에 차관살유제하라. 이런 경우는 밑에 밑에 명제는 관과 살이 극제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합살유관이에요. 합살유관. 칠살을 합을하고 관을 제거하는 거죠. 아니, 관을 남겨둔 거죠. 정관을. 자, 여기서 먼저 볼까요? 자, 이거겠죠.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자, 간목이 자수면은 이게 음이고 인성이죠. 정인이죠. 자, 인성이고 투관되어 있는 게 자임계예요. 투관되어 있는 게 없죠. 그러면 바로 이걸 보고 정인격이라 하면 되겠죠. 정인격이라 하면 되겠죠. 여기는 음의 수고 여기는 양의 목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금은 뭐죠? 칠살이에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정관이죠. 그러니까 정관과 칠살이 같이 있고 을목은 뭐죠? 겁재죠. 그런데 여기서 칠살과 정관이 여기 살과 정관이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걸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살 혼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경우로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없애주는 거. 그래서 없애주는 방법은 자, 먼저 살을 합을 하면 관이 남겠죠. 먼저 또 관을 합을 해버리면 살이 남겠죠. 그래서 관살 혼잡을 피해서 하나만 남겨놓게 된다면 그 굉장히 사주가 좋게 된다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편관격인가요? 거기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경금과 신금 중에 하나만 남아야 된다. 그런데 천간을 보면 을경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경금이 없어져요. 그러면 신금 하나 남잖아요. 그러면보다 정관이 남게 되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는 뭐죠? 이것도 인성이죠. 이거 편인입니다. 이것도 편인이고요. 진토는 뭐죠? 목극토인데 이게 양이니까 편제가 되죠. 재성이 됩니다. 재성. 근데 토국수로 그걸 할 수가 있죠. 요거를 못하게 막는 것도 방법이겠죠. 뭐가 막아야 돼요? 목이 막아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명조를 한번 보시죠. 이게 단가요? 자, 인성이 중중하고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 관살 혼잡을 제거해야 되는데 을경합을 이루게 하여 신금 정관을 만들어 탁함에서 청하게 되었다. 아까 이 을목과 경금을 합을 해서 뭘 하나 남겨놨다? 신금 정관을 하나 남겨놨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들었죠? 합살 유관 살을 합해버리고 관을 하나 남겨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을목과 칠살과 이 겁재가 합을 해서
이게 없어지고 신금 하나만 남았으니 이 정관이 남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좋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평관급에서 몇 번씩 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을 할게요. 자, 병화가 있고요. 자, 묘가 있으면 이거는 정인이죠. 묘갑을이죠. 갑목과 을목이 투관이 됐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월지를 보고 뭐다? 이거는 정인격이 되죠. 정인격. 그리고 구성을 보면 자, 해자, 해묘미도 되고 해자, 축이면 뭐죠? 수죠. 그럼 이건 뭐죠? 자수면 요거는 정관이죠. 이거는 관이에요. 관이고 해는 뭐다? 칠살이에요. 살. 여기도 그러네요. 자, 여기는 관이죠. 요거는 칠살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남아야 되죠. 자, 토는 화생토니까 요거는 상관이죠.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를 남기는 전략을 쓰면 된다겠죠. 자, 보면 관살 혼잡이나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제거가 안 되겠죠. 기토가 다만 극제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밑에 해수는 해묘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에 개수는 개수와 이 임수는 관살로 혼잡이 되어 있어요.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인 기토가 토국수로 정관 개수를 극제하여 임수 칠살만 남겨둔 케이스로 현대 이론은 문제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그때 공부할 때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했던 사항으로 기억이 돼요. 자, 심여점의 이제 이게 보면 수다 화식, 뭐냐면 수가 너무 많죠. 이렇게 수가 너무 많아서 이 화가 꺼지지 않냐 이거죠. 화가 이렇게 많으니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묘목의 화를 받더라 하더라도 설기당하잖아요. 화생토로. 그래서 이게 묘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병화를 살리는 거, 화를 살리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묘목이 인성으로 뭐죠?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관계는 돼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수다화식 꺼지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명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제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명리학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3학년 편입해서 수업을 들으니까 이제 이런 수업을 바로 듣게 됐잖아요. 이거를 제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입학해서 바로 처음 명리학을 공부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순진해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지금 관점으로 보면 이 묘목이 있어서 그다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에 의해서 이 물에 의해서 불이 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해묘미 목으로 화해서 결국은 목생화가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수생목 그다음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묘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습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습기를 잘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초짜라서, 지금도 초짜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초짜라서 이런 질문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보면은 질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교수님이 수다 화식에 대한 질의에 대한 교수님 답변이에요. 자, 뭐냐면 수묘점의 관점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원령 묘목이 천간에 투관하지 못했으나 묘목은 해수와 회합하여 목국을 형성하니 인수격으로 볼 수 있다. 이까지는 맞겠죠. 어쨌든 이 묘목이 천간에 투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묘목에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갑목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지 않은 경우에 뭘 보고 결정한다? 이 월지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이 월지를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수격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인수격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해묘미 목국으로 회합을 하니까 삼합이 되니까 충분히 목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주의 수가 태왕하나 인성의 회합으로 강해진 인성이 왕성한 술기를 설계하고, 그렇죠? 자, 목이 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수생목 다시 목생화 이렇게 통관처럼 이렇게 생해주는 관계가 돼버렸죠. 그래서 왕성한 인성이
수기를 설계하고 다시 화를 생조합니다. 따라서 일간 병화는 왕성한 인성의 생조 때문에 허약하다고 판단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 게는 맞아요. 제가 지금 봐도. 참고로 심효첨은 원령의 지지 묘목이 수기와 인접하면 습기가 되어 화를 생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묘목은 지지에서 묘목은 우리가 이제 습목이라고 해요. 습목. 물기가 있는 목이에요. 그 다음에 인목은 뭐죠? 이거는 건조한 목이에요. 건조한 목. 그 다음에 간목은 인목에 해당되고 여기는 을목이겠죠. 그래서 간목이나 인목은 뭐다? 건조한 목이기 때문에 바짝 말라있는 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묘목과 을목은 습기가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인목과 묘목은 처음에 겨울에 말라 비틀어진 새로운 봄이 되는 시점의 나무기 때문에 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뭇잎이 파릇파릇 나면서 나뭇잎 파릇파릇 나는 게 뭐예요? 나무 그 줄기를 타고 뭐가 올라와요? 물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물이 이 묘목이나 을목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때는 습목이라는 거죠. 그 나무 자체가 물이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물을 잘 빨아들일까요? 당연히 이게 더 물이 잘 빨아들겠죠.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불에 잘 탈까요? 당연히 이게 불에 잘 타겠죠. 이게 건조한 목이니까 그러죠. 여러분들 마른 나무가 불에 잘 탑니까? 뭐죠? 물에 젖어 있는 나무가 잘 탑니까? 이거는 연기만 나죠. 연기만.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묘목이 수기가 인접하면 습기가 되어 화를 생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묘목을 생한다고 보는데 원래는 묘목이 습목이기 때문에 이 병화를 생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심효점은 적어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게 묘목 습목인 묘목이 특히 물바다 속에 있는 나무 아니에요. 그렇죠? 온통 자수, 해수 이 물바다 속에 있는 이 묘목이 병화를 생해준다. 젖어 있는 나무가 병화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심효점은 그렇게 본 것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관살 혼잡만 제거해주면 사주가 맑아질 수 있는데 자 이거는 관이죠. 개수 이거는 살이죠. 관살 살만 제거해주면 맑아질 수 있는데 시의 기토가 개수를 토국수로 극을 하니 극제하니 심효점은 이 사주가 귀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상의 기토는 개수를 극제하기에는 지지가 뿌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밑에 뿌리가 없어요. 해무 갑임 무토가 있긴 있지만 해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임계 없고요. 묘갑을 없고요. 자임계 없어요. 저기 해수 속에 무토가 있긴 하지만 이 기토가 뿌리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식의 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성에 의해서 인성은 뭐죠? 묘목이죠. 묘목에 의해서 기토가 극제되고 목극토로 극제하고 있다는 거죠. 목극토로 극제되고 있기 때문에 개수를 견제하기는 힘이 너무 미약하다. 그렇죠? 이게 목극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토가 개수를 극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원국 자체는 다소 결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마도 이 사주가 귀하게 된 것은 대운이 좋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대운이 천간으로는 화토 운으로 흐르고 지지로는 동남이 뭐예요? 목화죠. 목화 이렇게 흘러서 약한 이 기토를 생해주다 보니까 생조해줬죠. 토가 오면 생해주고 화는 목생화로 생해준 거죠. 생조 보좌는 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게 생조를 받았다는 건 뭐죠? 토국수로 개수를 눌러버려서 칠살 임수 하나만 남아서 관살 혼잡을 제거해 줬기 때문에 귀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심효점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의 설명들이 여러분들이 사주 해석에 있어서 뭐 크게 참조할 만한 그러한 이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주를 하나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다른 2, 30년간 이제 저희가 원디대 일기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국에 내노라는 도사님도 오고 해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공부하는 머리와 시험 보고 이게 정리하는 머리와 그냥 자기가 알고서 실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저보고 실관하라면 저 실관 약하잖아요. 그렇죠? 실관을 해본 것도 아니고 실관을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오로지 이 사주도 어느 다른 분들처럼 뭐 개인 사사로 이 선생님한테 따로 배운 게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게 전부고 그것도 오래 이제 하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안 하고 놀다가 뭐 이제 나이 들어서 할 것도 없으니까 다시 천천히 이렇게 공부해서 동영상 찍고 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입문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얼마나 이거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는 할 거예요. 공부는 이제 틈이 이제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공부하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올려놓고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저를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공부해서 사주 명리를 얼마만까지 공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구한테 가서 돈 주고 사사받을 생각도 없고요. 어디까지나 저는 그냥 순수하게 제 지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